여러분, 하루는 얼마나 길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 같죠? 하지만 시계가 없던 시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창의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시간을 길들여온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간단해 보이죠?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루라는 걸 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 손목에 있는 시계나 스마트폰은 망설일 것도 없이 24시간이라고 딱 잘라 말할 겁니다. 근데요, 이 대답이 당연하지 않았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더 길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24시간이라는 개념,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발명품이에요. 옛날 사람들한테는요, 낮은 그냥 빛이 있고 활동하는 시간, 밤은 어둠 속에서 쉬는 시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별개의 두 세상이었던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24시간이라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잡고 저 멀리 여행을 계획하고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갔을까요? 그래서 인류가 찾아낸 첫 번째 정말 기발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세는 거였어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이 파레스 프로토토라는 라틴어 개념에 있습니다. 전체를 대신하는 부분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루라는 덩어리 전체를 세려고 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하고 매일 반복되는 어떤 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저 여행은 5일 걸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저 여행은 잠을 5번 자야 해 라거나 밤이 5번 지나야 도착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잠이나 밤, 새벽처럼 누구나 겪는 가장 확실한 경험, 그걸 하루 전체를 대표하는 단위로 쓴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렇게 밤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고대 인도 유럽인들부터 게르만족, 켈트족, 심지어 저 멀리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사람들까지 다들 밤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쓰는 영어 단어 중에 fortnight 있잖아요. 2주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14 nights, 즉 14번의 밤에서 온 말이래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밤보다 더 구체적인 잠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북미의 다코타족이나 호주 원주민들이 그랬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어둡다는 게 아니라 하루를 명확하게 딱 끊어주는 휴식의 단위였다는 겁니다. 잠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아주 확실한 시간의 마디가 되어 주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밤과 잠으로 며칠, 몇 날처럼 긴 시간을 세는 법은 알겠는데 그럼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류는 고개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확한 시계, 바로 태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을 나누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우리 몸을 쓰는 거였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시계였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카피르족의 한 사람이 약속을 잡는 법을 한번 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특정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다고 해요. 내일 해가 저기쯤 있을 때 내가 여기로 올게. 이게 특정 지역만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지구 반대편 보르네오 섬의 카얀족도 똑같았습니다.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가면서 언제쯤 도착할지 알려줄 때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태양이 저기에 딱 설 때쯤 도착할 거야. 단순히 손으로 가리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각 문화권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정말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오를 태양이 쿠션에 기댄다 라고 표현하거나 오후에 그 뜨거운 햇살을 태양이 부서졌다 고 말하는 시기였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깊이 교감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꼭 하늘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은 오히려 땅 위에
바로 우리 일상적인 노동과 삶의 리듬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죠. 특히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는요, 삶의 리듬 그 자체가 시간의 척도였어요. 하루의 특정 시간을 지금이 몇 시야가 아니라 소 젖잘 시간이야, 쟁기질 끝낼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곧 시계였던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했는지 아프리카 난디족의 하루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아침 6시쯤 양이 우리에서 풀려나는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다 오전 10시가 되면 소들이 풀을 뜯고 돌아오는 시간. 종호에는 해가 머리 바로 위에 서는 시간으로 이어지죠. 오후 1시와 4시는 가축들이 물 마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녁 6시가 되면 가축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가축들의 생활 패턴이 완벽한 타임테이블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옛날 사람들의 시간 감각이 지금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추상적인 숫자로서의 시간,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옛날 방식들을 보면 에이, 부정확하고 원시적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절대 원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시간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자연의 변화와 자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게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시간은 오늘날 우리처럼 삶의 바깥에서 똑딱거리면서 우리를 재단하는 어떤 추상적인 격자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바로 삶 그 자체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숫자 24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숫자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계라는 도구로 엄청난 정밀함을 얻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세상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연결되어 있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